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372.8달러로 마감했고요. 마이너스 0.86%로 거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큰 변동은 아니지만 시장 전체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하루였는데 연준은 기준금리 3.5에서 3.75% 구간으로 3번 연속 동결을 선언했고 또 메타는 어닝 발표 후 시간 외에서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의 어닝이 줄줄이 이어지는 와중에 이 테슬라의 주가는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진짜 중요했던 것은 주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이 첫 번째 사건은 로이터가 단독으로 스페이스X의 IPO 신청서를 입수해 보도하고 있는 한 줄짜리 조항이 큰 화제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항 하나가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본 어떤 회사하고도 좀 다른 종류의 회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번째로는 일론 머스크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증인석에서 오픈 AI의 재판에 출석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고요. 본인이 바보였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두 사건을 합쳤을 때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또 월가는 왜 자꾸 합병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오늘 로이터에서는 단독 보도를 냈고 스페이스X가 SEC에 비공개로 제출한 IPO 신청서, 그러니까 S1 등록 서류의 일부를 입수해 거기 들어있는 한 가지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일론 머스크는 클래스 B 주주의 표로만 이사회와 CEO, 회장의 직위에서 해임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B는 슈퍼보팅 주식이고 한 주당 의결권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주인데요. 이 IPO 이후에는 일론 머스크가 클래스 B를 통제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본다면 미국의 테크 회사들은 상장할 때 흔히 쓰는 방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일반 주주가 사는 주식은 클래스 A고 한 주당 한 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창업자가 들고 있는 것은 클래스 B고 한 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과 구글, 최근에 상장한 피그마까지 비슷한 구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듀얼 클래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CEO의 해임은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창업자가 의결권으로 이사진 구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일단 이사회가 구성되고 나면 CEO의 교체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스페이스X의 신청서는 그 단계를 아예 건너뛰고 있고 일론 머스크 본인의 의결권에 직접 묶어버리고 있는데 이 하버드 로스쿨의 루시안 베브척 교수는 이 기업 거버넌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학자 중 한 명인데 이 로이터에 남기고 있는 코멘트를 본다면 이런 조항은 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보통 CEO의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지배주주는 이사회를 교체하는 권한을 통해 영향을 행사하지만 스페이스X는 그 단계를 없애버렸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도 신청서를 통해서 현재 스페이스X의 구조는 이사 선출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투자자에게 직접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페이스X는 현재 텍사스에 법인을 두고 있고 이 텍사스의 회사법은 듀얼 클래스 구조와 창업자 보호 조항이 이 델라웨어보다 훨씬 더 관대하며 이 스페이스X는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미리 짜놓을 시간이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비교를 해본다면 테슬라는 현재 단일 주식 클래스고 일론 머스크가 가진 한 주나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한 주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델라웨어 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던 구조적인 이유였는데 델라웨어 법원은 이사회가 충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이 주주 승인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 보상안을 취소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7년 동안 약속받았던 보상안을 이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회사를 상장시킬 때 그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스페이스X 이야기지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잠시 후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주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스페이스X의 IPO 신청서와 이 강력한 거버넌스 조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포브스 같은 언론에서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지분을 12에서 13%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SEC에 제출된 13GA 공시를 보면
이 정확한 실효 지분은 20.3%로 나와 있습니다. 주식수로는 약 7억 1,700만 주로 나와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7년 전에 약속받았던 지분의 8%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작년 12월 델라웨어 법원이 2018년 보상안을 부활시키고 나서야 20.3%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3%는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가정치이고 행사 전 실제 보유 비율은 11에서 1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2025년 신규 보상안까지 더하게 된다면 25%까지 지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지분을 25%까지 늘리지 않는다면 시간을 다른 데 쓰겠다라고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내에서 거버넌스의 조항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또 하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출석해 오픈 AI의 재판에 증인으로 서고 있고, 2024년 오픈 AI와 샘 알트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오픈 AI가 영리로 전환한 것이 자선신탁 위반이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현재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를 바보였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오픈 AI 초기에 3,800만 달러를 자선 자금으로 기부했는데 이 돈이 결국 8천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영리 회사를 만드는 데 쓰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비영리와 영리의 좋은 점만 양쪽을 다 가질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가 같은 날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쪽에서는 스페이스X의 IPO 신청서를 통해 일론 머스크의 해고 권한을 본인만 행사할 수 있는 조항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분 없이 그리고 통제 없이 회사를 키운 게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는 후회되는 결정이라고 말하고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으로 볼 수 있는지 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양쪽의 측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호재의 측면으로 본다면 이 스페이스X에서는 본인이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반이 좀 확실해졌고요. 또 테슬라에서는 7년 정도 머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양쪽 회사 모두에서 본인이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4월 23일 댄 아이브스가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인수할 거다라는 이 발언 역시 이 두 회사의 거버넌스 구조와 일론 머스크의 시간 배분이 점점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안 좋은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이 합병 시나리오에서 스페이스X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 스페이스X는 현재 듀얼 클래스 구조로 이 테슬라의 단일 클래스 구조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 통합 후에는 테슬라 주주들의 의결권이 실질적으로 희석될 위험성이 점점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합병이 안 될 경우에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동시에 끌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 분산의 리스크와 자본 배분의 경쟁이 현실화될 수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와 테라펩 사이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으며,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테슬라에서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시장의 불안감 역시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요, 스페이스X의 거버넌스를 확정짓는 것과 또 테슬라의 7년 동안 머무는 것을 확정짓는 것, 또 오픈 AI에서 나오는 법정 증언까지 보게 된다면 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메타는 어닝에서 2026년 자본 지출을 1250억 달러에서 1450억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시장은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서 시간 내에서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 한 회사가 아니라 올해 하이퍼스케일러 전체 자본 지출이 7천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AI 사이클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병목은 무엇일지가 궁금해지는데, 바로 데이터 센터의 부지와 전력, 그리고 AI 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준비하고 있는 답은 첫 번째로 우주 데이터 센터고, 스페이스X의 보상안에 들어가 있는 100테라와트의 처리 능력, 지금 지구상 모든 데이터 센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를 우주에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테라펩이고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xAI와 인텔이 함께 짓는 칩 공장으로 연간 1테라와트 분량의 AI 칩을 생산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그가 가려는 방향은 대부분 맞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초장기, 초고비용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한 사람의 통제 아래서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CEO를 바꿀 수 있거나 또 지분이 부족해서 통제력이 약해진다면 이런 위험한 베팅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 스페이스X의 IPO 신청서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오래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오픈 AI에서의 법정 증언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을 정리해 본다면 연결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26년 전 2000년 9월 일론 머스크는 신혼여행으로 호주에 가 있었고 이 결혼식을 일 때문에 미루다가 떠난 휴가였지만 그 사이 본인이 CEO로 있었던 회사에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이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에서 일론 머스크는 회사의 CEO이자 최대 주주였지만 이사 외 다수와 경영진의 일부가 일론 머스크의 결정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고 일론 머스크는 신혼여행을 중단하고 돌아왔지만 상황은 이미 끝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후임은 피터 틸이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작년 12월 X에서 이 사건을 직접 회고하면서 본인이 최대 주주였는데도 이사회와 경영진의 표 결집으로 인해 쫓겨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26년이 지난 오늘 스페이스X에서 본인의 의결권으로만 본인의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신청서에 넣고 있고 테슬라에서는 2033년까지 본인을 묶을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 오픈 AI의 법정에서는 지분 없이 회사를 키워준 것이 자신의 실수였다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 지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요. 이 회사 내에서 확실한 통제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분 이야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 챙기기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감정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과거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를 미리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고 난다면 그때 비로소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꺼내놓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분들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될 수 있지만 저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스페이스X의 IPO 이후 일론 머스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